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마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첫 시간에 OT 강의 있었죠, 그죠? OT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길지가 않으니까 OT 강의를 꼭 듣고 사용 설명서를 먼저 들은 다음에 요 테마 1부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T 강의를 꼭 들으시면 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꼭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꼭 OT 강의를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기본 계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계획은 출제 예상과 학습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보니까 기출 횟수가 20회, 22, 24, 그 다음에 27, 31, 2, 3 연속 출제가 됐죠, 그죠? 31, 2, 3이 연속 출제가 되니까 3년 연속 앞에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4회는 출제가 안 됐더랬습니다. 자, 그럼 여름 치르는 시험이 35회인데 35회 시험은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출제는 상당히 높은 파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우리가 광역 도시계획이나 관리 계획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행정계획, 공부에는 엄청난 행정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정비법에 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그죠? 이런 등등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아주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이 기본 계획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을 조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회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획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가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테마 1에서 기본 계획을 먼저 잡은 이유는 기본 계획을 먼저 이해하시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은요.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테마 첫 번째 보면 기본이 나오고 두 번째가 광역이 나올 겁니다. 그 시험을 보면요. 기본 계획이 나오면 광역이 출제가 안 되고 광역이 나오면 기본 계획이 출제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30회 시험 이전까지 그랬어요. 30회 시험 이전까지는 광역이 출제되면 기본 계획이 한 판 쉬고 기본 계획이 출제되면 광역이 한 판 쉬고 그런 출제 경향을 보였는데 30회 이후부터는 둘 다가 출제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역 기본 계획 무시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내년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치른 시험 있죠. 35회 시험은 광역이나 기본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출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광역도 안 나왔고 광역 도시계획도 출제가 안 됐고 기본 계획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는 출제 가능성이 10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아니면 광역은 둘 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공법 첫 번째 파트에 있는 기본 계획이 광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의 출제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 광역 도시계획과 번갈아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에서는 광역도 나오고 기본계획도 나오고 둘 다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4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죠. 35회는요. 둘 다가 모두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기본 계획만 가지고 출제 가능성은 저는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가 되기 때문에 중요도에 있어서는 별 3개죠. 그래서 별 1개, 2개, 3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1개는 50% 이하짜리, 그 다음에 2개는 50% 정도 되고 50에서 60% 정도 되면 출제 가능성이 별 2개입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되면 별 3개로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죠? 그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 우리가 선택 기준을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 범위를 한번 볼게요. 학습 방법이나 학습 범위인데 기본 계획은 공법에 있는 다른 행정 계획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계획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죠? 절차를 갖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 중심으로, 시험은 이제 절차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워낙 많이 쌓여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의 재량적 수립 대상제이라든지
기초사 생략이라든지 생략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유들은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 출제가 집중되고 있고 정답이 그쪽에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쟁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바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핵심 쟁점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이 핵심 쟁점이 시험 우리가 문제로 넘어가면요 지문화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유달리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틀리는 파트 있죠. 유달리 헷갈리는 거 있죠.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요 쟁점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쟁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법적 성격이죠. 구속력이 없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가 광역도시계획, 관리계획,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상하 위계질서가 있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둘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인 광역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위계질서가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랬거든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광시장군수죠.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예외적 입안권자나 예외적 수립권자가 있는데 기본계획은 only 특광시장군수만 수립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 단계에서 거치는 절차가 있죠. 그죠? 절차입니다. 기초서나 의견 청취를 하겠죠.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특광 스스로가 확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누가 승인하게 되면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승인 단계에서 절차는 요 절차죠. 협의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회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적으로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요 5번 우리가 쟁점이 시험에서 빈출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재량적 수립 대상 지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암기하는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랭크를 통해서 올라 수업에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올라 수업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쟁점들인데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자,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계획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죠? 기본계획은 어디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냐면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합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중요하죠.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종합계획.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하는 게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절차,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에서 이제 출제 범위 영역은요, 거의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절차죠.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두 개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합니까? 수립하고 뭐 한다? 승인합니다. 수립과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수립할 때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있죠.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듣냐면 의견을 듣겠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어요, 여러분들? 2번 듣죠. 지역 주민들에게 방법은요, 그렇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할 수 있다고 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견을 듣냐면 의회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수립하겠죠. 그래서 수립하기 전의 절차는요, 기초서나 의견 청취가 됩니다. 자, 수립했죠?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리냐면 승인권자한테 공을 보내버리죠.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뭐 하냐면 물어봅니다. 잘 모르면.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승인을 하게 돼 있고, 승인했죠? 그러면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하고, 송부를 받은 수립권자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들에게 만다 열람시킵니다. 승인한 다음에 수립권자에게 뭐 한다? 송부를 하겠죠. 그죠?
송부한 다음에 수리권자는 송부를 받았죠. 이를 마음 된다. 공고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람시킴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다. 며칠 이상 열람시키냐면 30일 이상을 열람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립과 승인 이 두 개의 기둥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립을 하는데 누가 수립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근데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어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본 계획입니까?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본 계획이죠.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누가 되냐면 관할 지자체장이 되겠죠. 그래서 관할, 특, 광,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자,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는데 지금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스스로가 만다 확정을 해버리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이죠, 그죠? 요것의 승인권자는 누가 됩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죠. 그러다 보니까 협의 심의 라인을 타고 올라갈 때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냐면 지방 라인을 탑니다. 만약에 국장이었다라면 중앙 라인을 타겠죠, 그죠? 근데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지방 라인을 탑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도 중앙도시기관, 국장 같으면 중앙도시기관의 심의일 것인데 시도가 확정 내지는 승인권자다 보니까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립권자가 특광시장 군수죠, 그죠? 그러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게 되냐면 자, 특광시 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이죠. 자, 첫 단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단추는 기초사죠, 그죠? 기초사인데 기초사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광역도시 계획의 기초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추가되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 성분석이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 성분석이 포함된 기초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는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 기초사를 갖다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략 사유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약간 문제가 난이도가 있죠, 그죠? 생략 사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생략하느냐라고 했을 때 몇 년 안에 했을 때 생략합니까? 그렇죠. 5년 안에 오늘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5년 안에 기초사를 이미 했어요. 그럼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초사를 한번 하면 몇 년 동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5년 동안 유효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했으면 그때는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률입니다.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니까 국토계획법이 아닌 법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지정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어떤 용도지역 어떤 용도지구 내지는 개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과 원래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꿀 때도 수립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는 기초사를 안 거쳐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을 할 때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초사는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두 가지 기둥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마오마오고 수립과 승인 두 개 기둥 기억하시고 수립하기 전에 뭐합니까? 기초사나 의견 청취, 승인하기 전에 뭐예요? 협의나 심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수립권자가 누가 됩니까? 특광시장군수.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옛날은 국장이 승인했는데 개정이 됐죠. 한 15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특광 스스로가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래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시도가 되겠죠.
시도, 특광 내지는 도지사니까. 그래서 협의시민은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 라인.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시비를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수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의회의 의견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권자니까 특광시 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추는 기초사인데 기초사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는데 기초사에서 광역에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오죠. 토지 적성평가나 최악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했는데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하냐면 두 가지 사유가 있죠. 몇 년을 했을 때, 5년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르는 지역지구조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그때는 기초사를 안 하고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즉 관할의 발전 방향은 있어야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뭐다?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재량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어떤 경우에 기본계획을 또 생략할 수 있느냐. 그 생략이라는 사유가 여기도 지금 나왔죠. 기초서 생략 사유도 나왔지만은 생략하는 사유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공법은. 이 생략 사유가 여러분들이 답을 두 개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생략 사유가 나오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파트에 가면요. 생략이 나오는데 생략의 원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돼요. 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생략하더라. 절차를 생략하더라. 어떤 경우에 생략하죠? 그죠? 주로 그 내용이 많을 때 너무 경미할 때는 생략하겠죠. 너무 경미한 상인데 보고 라인을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했을 때. 이미 했잖아요. 그럼 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했다든지 너무너무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적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량인데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너무너무 많을 때 경미한 상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생략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 생략하냐면 이미 했다 안 했다? 했다. 너무너무 뭐하더라? 경미하더라. 너무너무 경미하더라. 별거 아니더라. 아니면 이미 그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략한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관할의 범위가 너무 경미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인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도권이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는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짜리 시군이 있거든요. 10만 명 이하. 시군인데 인구가 10만 명 이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관할의 발전 방향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재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두 번째는 다른 거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그때는 기본 계획을 다른 거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대체할 수 있을 때는 또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한데 어떻게 대체하느냐, 뭐로 대체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 계획을 센터로 놓고 봤을 때 기본 계획보다는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광역이죠. 기본 계획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아래에 있는 계획이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중심을 놓고 봤을 때 뭔가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기본 계획보다는 위에 있는 거로 대체해야 돼요? 아니면 기본 계획 밑에 있는 거로 대체해야 돼요? 그죠? 기본 계획보다는 범위가 넓고 기본 계획을 포섭할 수 있는 내지는 기본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대체해야지 기본 계획의 밑에 있는 하단의 계획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라고 하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면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기본 계획의 관할을
전부를 포섭을 하고 있고요. 관할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내용도 광역이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도 전부를 포함하고 있고 내용도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면 굳이 기본계획을 안 만들고 광역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관할 전부, 내용 전부. 암기할 때는 뭐요? 관할 전부, 내용 전부. 이럴 때는 기본계획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본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이 의무인데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더라. 경미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이하가 동시 충족될 때. 두 번째는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더라. 광역으로 대체하려면 무조건 대체는 안 되죠. 광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는 안 되고 그 광역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의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를 포섭하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보다시피 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보니까 기간이 좀 길게 가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만들고 나면 불변의 진리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기본계획은 그래서 5년이 지나면 5년마다 뭘 해준다? 재검토를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계획 정리가 다 끝났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린다고요? 수립과 수입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요. 수립은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이 기본계획이니까 관할, 특광, 시장군수하고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스스로가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립할 때 첫 단추가 뭐예요? 기초사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사는 뭘 포함합니까?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몇 년을 했을 때 5년 안에 했다든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는 지역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뭐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사당하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의회로부터 의견을 또 듣죠. 의회는 통제 기능이 있으니까 수립권자를 통제합니다. 수립권자가 제대로 만드는지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제대로 만드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립권자가 특광시장 구소니까 특광시 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도죠. 그러니까 협의심의도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수립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했죠. 승인했으면 승인한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해주고 송부받은 수립권자는 이를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공고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키면 되는데 이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량인데라고 하니까 경미한 경우로서 어디에 속하면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되고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되고 인구는 얼마? 10만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죠. 대체를 뭐로 합니까? 광역으로. 광역으로 대체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를 포함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한번 만들면 불변의 진리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재검토 기간은 몇 년?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인접지역의 시군이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는 인접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키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글자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본계획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뭐냐? 관할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종합계획이죠. 관리계획 수립이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성격은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쟁송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나의 권리의 뭐가 침해된 바가 없어요. 침해된 권리가 없는데 쟁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쟁송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립 기준이 나오는데 공포에서 무슨 기준이래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대통령령이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잘 냅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기준은 두 개를 빼고입니다. 두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두 개는 빼야 돼요. 두 개는 아닙니다. 무슨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개 있는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가면 환지가 있거든요.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즉 시행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공부에서 무슨 기준 이러면 전부 누가 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그럼 광역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할까요? 국장. 관리계획 입안 기준 누가 정할까요? 국장.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준도 누가 정한다? 국장. 개발계획의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래서 모르겠다. 공부에서 무슨 기준 물어보죠. 모르겠다 이러면 누구로 얘기하면 돼요?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은 광역의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자, 수립은 어디에서 대상한다? 관할구역이죠. 특광시군에서는 수립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의무다, 재량이다? 의무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있죠. 그죠? 수립을 안 해도 됩니다. 경미한 경우로서 나와있죠? 경미한 경우로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그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수도권에 속하는 군으로서 인구가 7만 명. 수도권에 속하는데 인구가 7만 명이래요. 10만은 안 되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어디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는 얼마? 10만 이하. 동시 충족해야 돼요. 대체 가능하다고 했죠. 뭐로 대체합니까?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죠. 광역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그죠? 포함되어 있죠. 광역에.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근데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는 인접시장군수하고 뭐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론에요.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스스로가 많은데 확정을 하죠. 근데 시장군수가 수립했죠. 그럼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내지는 확정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시도죠. 그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하기 전에 협의나 심의를 거치는데 그때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게 뭐더라? 지방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사는요. 의무인데 토지 적성평가나 제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를 생략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데 라고 하니까 몇 년 안에 했을 때 5년이죠. 기본계획을 만든 날로부터 5년 안에 토지 적성평가나 제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법률입니다. 이 다른 법이란 것은 국계법이 아닌 법이겠죠. 지역지구지역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바꿀 때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수립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수립할 때 기초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법에서 이미 지역지구지역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을 한 경우로서 그걸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고 공청회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회는 우리가 관할 특광시 군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있죠. 특광 같으면 특광 수술 확정, 시장군수면 도지사가 승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심의 라인을 타고 하는 게 관계 중앙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지방 라인을 타고 와서 협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수립 주기는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지만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단 뭐는 있다? 재검토는 해줘야 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에서는 재검토가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런 것들도 전부 다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재검토에서 5년마다 재검토하지 않는 게 반기마다, 반기 6개월마다 재검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법에 가면 있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죠, 그죠?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지는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마다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여기 쭉 모아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별도로 외우지 마세요.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 각 파트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9월이나 10월쯤 돼가지고 이런 것들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외워봐야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부방법은 좋지는 않습니다. 속에서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이게 잘 풀리는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회 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위반한 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틀린 걸 고릅니다. 1번 나왔네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는 수도권에 속하고 하는 순간에, 수도권에 속할 때는 자 어떤 경우에 생략한다고 했습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이 하죠.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로서 인구가 20만 명 이하짜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D가 틀렸습니다. D가 여러분들 10만 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만 명 이하라 하더라도 수립을 안 해야 할 수 있다고 하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냐면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D가 틀렸어요. D가 10만 명이다 이래 가지고 10만 명으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이거는 20만 명이 틀린 게 아니고, 그죠? 20만 명도 물론 하자가 있는데 야가 틀린 게 아니고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수립을 해야 한다. D가 틀렸죠. 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쉽죠? 틀린 걸 고른 거라서.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광역이 수립되어 있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그럴 때는 광역을 위반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광역에 부합해야 되죠.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5년마다 하죠.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 다음 5번에 특광 내지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말 때 변경을 합니다. 변경할 때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변경할 때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원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무슨 라인을 타고 합니까? 지방라인을 타죠. 그죠? 누구기 때문에? 특광시장이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우리가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협의 심의 절차는 지방라인을 탄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33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좀 킬러 문제로 그때 찍혔어요. 킬러 문제로 찍혔는데, 이걸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제출하는 서류인데, 이것까지 외우고 시험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법령상 시장군수가 기본 계획에 뭘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뭡니까? 수립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승인을 받을 때 기본계획 안에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수립한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요? 도지사한테 받잖아요. 그죠? 이때 첨부하는 서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첨부하는 서류인데 이걸 우리가 외우지는 않거든. 근데 이걸 출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킬러 문제냐? 아니다. 엄청 쉬운 문제죠. 자, 보세요.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수립과 승인이죠. 수립해가지고 승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수립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기초사죠.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으라고 했어요? 2번.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방법은 공청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의회한테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시장군수가 뭐 할 때? 수립을 할 때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잖아.
수립할 때,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러 갈 때 들고 가는 서류는 뭐냐면 요거 있지 뭐, 그죠? 요거. 요거. 수립하는 절차에서 있던 서류겠죠. 다른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기초사행 결과서 수립할 때 결과가 나오죠. 요거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문회? 청문회는 아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시군, 도, 의회. 자, 수립할 때 의회한테 의견을 듣잖아요. 그죠? 어디 의회한테 의견 듣습니까? 시장군수니까 시군의회죠. 도의회는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시군도, 지방도시, 시민은 승인할 때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협의,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다 틀렸죠? 그러니까 뭐는 필요하다? 기초조사 결과는 수립 단계에서 수립 건정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 신청할 때 기초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필요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상 문제는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기출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럼 응용 문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를 또 얼마나 내가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1번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옳은 것은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공람은 아니죠. 뭐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지 공람은 아니죠. 이번에 특광, 특별자치시도 시장군수는 미리 협의를 하면 인접특광시 군, 관할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시장군수와 협의를 하면. 맞죠? 그 다음에 답이 2번이네요. 답이 2번이네요. 이게 옳죠. 3번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대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면 돼, 안 돼? 그때는 안 되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일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립을 해야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의 내용이 서로 달라. 기본계획과 광역이 서로 달라. 그럴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면 나라 잘 돌아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뭐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하겠죠. 기본계획의 내용하고 관리계획의 내용이 달라요. 그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다 뭘 주는 계획입니까? 지침을 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관리계획이 우선하면 지침을 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이 우선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우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고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는 인접시장군수하고 뭐라고 했어요? 협의. 기본계획과 광역의 내용이 달라요.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광역이 우선하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관할 전부 광역이 수립되는 시군으로서 광역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네. 완벽하죠. 어떤 경우에 수립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생략하는 경우. 그죠? 경미한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이야. 그리고 광역으로 대체하는 거죠.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맞네요. 다른 법에 따르는 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됩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죠. 다른 법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스스로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겠죠. 특광일 때는 스스로 확정하는데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을 또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